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치부하던 대한민국의 언어가 지금 이 오만한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언어 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외국어란 오직 영어나 중국어 같은 강대국의 경제적 논리로만 움직인다고 확신했던 수석 행정관 줄리앙 베르나르. 그는 지금 파리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복도 끝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수백 미터가 넘는 긴 줄이 복도를 지나 저 멀리 대학 캠퍼스 마당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어 수강 신청서입니다. 자국어 수호법까지 동원해 영어 단어 하나 들어오는 것조차 법으로 막아버리던 그 대단한 프랑스 코가 한순간에 꺾여버린 순간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한 기적입니다. 라며 밤을 새워 대기하는 프랑스 엘리트 청년들의 뜨거운 함성. 오만한 프랑스 대학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벨기에와 독일까지 도미노처럼 번져나간 이 위대한 역전극의 전말이 지금 그 베일을 벗습니다. 저는 줄리앙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고등교육기관에서 유럽 전역의 언어교육 정책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숫자를 통해 그 미래를 예측하는 수석 행정관이자 분석가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언제나 차가운 숫자와 소수점 가득한 통계치만 가득합니다. 수강생 증감률, 이수 완료율, 학기별 재등록 비율, 감정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이 냉정하고도 철저한 데이터만이 제가 세상을 보고 언어의 생존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이 자존심 강한 대륙에서 외국어 교육이 확장되고 살아남는 경우는 오직 단 하나, 철저한 필요가 먼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취업시장에서의 강력한 요구, 혹은 학문적 진학을 위한 실용성, 이 명확한 무기가 입증된 뒤에야 비로소 교육제도는 움직입니다. 유행이나 일시적인 감정 따위는 절대로 데이터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오랜 신념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 프랑스, 파리입니다. 단순한 자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이라는 거대한 방패로 프랑스어를 지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 공중파 방송, 대형 길거리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사용 의무가 법적으로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식 문서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어 단어가 단 하나라도 무단으로 기어들어온다면 즉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회입니다. 영어조차도 국제 실무와 실용적 필요성이 완벽하게 증명된 뒤에야 겨우 허용했을 정도이니 다른 언어들은 감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철옹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단단한 교육 구조 속에서 제도가 문을 열어준 외국어들은 저마다 명확하고 거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인접성과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고, 아랍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거미줄 같은 사회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중국어 역시 그들이 가진 거대한 경제 규모와 비즈니스적 필요가 먼저 시장을 압박했기에 교육제도가 마지못해 움직인 것입니다. 구조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유가 없다면 프랑스 대학의 강의실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니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수치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단 1mm도 겹치지 않고 역사적인 이민 커뮤니티가 대규모로 형성된 적도 없으며 뚜렷한 산업적 의존관계조차 없는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어 수강생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건 분명히 컴퓨터 시스템의 일시적인 집계 오류이거나 전산 담당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확신합니다. 프랑스라는 이 보수적인 사회가 위에서 내리누르는 국가정책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리 소재 주요 대학들로부터 똑같은 보고서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수업마다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것도 모자라 강의실 뒤편까지 대기자 명단이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경악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만 반짝하고 사라질 이상치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그 다음 학기에도 그래프는 멈출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어나갑니다. 오만한 대학 당국의 콧대 높은 행정관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해지던 철옹성 같은 교육 지형이 오직 학생들의 폭발적인 수요라는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에 의해 무참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텅빈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분석틀이 뿌리째 흔들리는 서늘한 추격 속에서 마침내 저는 이 기이한 열풍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챙겨들고 강의실 현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오만한 프랑스 대학 당국의 콧대를 무참하게 꺾어버린 청년들의 반격은 아주 고요하지만 교육지형의 심장부를 가장 잔인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개인의 이익이 없다면 단 1초의 시간도, 단 1센트의 돈도 투자하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의 프랑스 엘리트 청년들. 그들이 지금 국가와 대학이 정해놓은 오만한 교육정책을 완전히 거부한 채 스스로 한글이라는 이 낯선 문자 속으로 걸어들어오는 기이한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는 중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귀에는 알 수 없는 비트의 한국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유행이나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일 거라 치부했던 저의 오만은 강의실 복도를 가득 채운 학생들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제가 강의실 복도 끝에서 만난 첫 번째 학생인 마티웨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아주 영리하고 이성적인 청년입니다. 취업과 성공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 말하던 그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한국 음악을 듣다가 번역기로 돌린 어색한 불어 자막 대신 그들이 직접 부르는 원문의 가사를 온전히 제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 이 강좌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던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 동기가 이 철저한 개인주의자를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마티웨는 한 학기가 끝나고 또다시 재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그의 이름은 대기자 명단 맨 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만난 언어학 전공의 소피는 제게 더 큰 지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처음 문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놀라운 문장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나 영어와는 다르게 동사가 문장 가장 끝에 오는 한국어의 독특한 규칙.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낯선 구조가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만드는 엄청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며 눈을 반짝이는 중입니다. 특히 소피가 가장 감탄하는 대목은 바로 한국어의 정교한 경어체계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예의가 문장 구조 자체에 뼈대처럼 박혀있는 이 경이로운 언어의 구조. 프랑스어에도 존칭 표현은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어처럼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정교한 언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제 앞에서 격찬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낯설어 거대한 장벽이라 여겼던 그 규칙들이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인간미와 존중이라는 정교함으로 치환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언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대학 당국이 정해놓은 의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스스로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한국어라는 기적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개설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거친 압박과 아우성이 매일 아침 파리 대학가를 격렬하게 뒤흔들며 굳게 닫혀있던 오만한 보수주의의 성벽을 아래에서부터 야금야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학장실 문을 두드리는 학생 대표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가로막느냐는 그들의 정당한 항의 앞에 수십 년간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던 행정관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땀만 흘릴 뿐입니다. 이 청년들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앉아있는 의무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인터넷으로 자음을 공부하고 모음을 조합하며 스스로 한글의 위대함을 깨우친 자발적인 개척자들입니다. 칠판 가득 적힌 낯선 글자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만한 엘리트주의가 지배하던 프랑스 대학 사회의 침몰을 직감합니다. 그 어떤 강력한 국가정책도
수백억의 예산도 해내지 못했던 언어의 장벽을 오직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가진 압도적인 매력과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단숨에 허물어뜨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 고요한 반란은 이제 단순히 한 간이실의 풍경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일본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아시아 문화의 철옹성을 통쾌하게 무너뜨리는 대격변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유럽 안에서 아시아 언어라고 하면 의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앞세운 일본어가 절대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견고하던 지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모니터에 떠오른 일본어와 한국어의 학기별 재등록 비율 그래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반전의 실체를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어 강좌는 매 학기 초 수많은 입문화자를 끌어모으며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중급과 고급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수강생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가파른 이탈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자의 높은 장벽과 복잡한 표기체계 앞에서 학생들이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글이 보여주는 곡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진입 규모는 일본어보다 다소 완만하게 출발했을지 몰라도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지속률과 상급 과정 진학률은 일본어를 가볍게 압도하며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갑니다. 들어온 학생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 기적 같은 데이터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프랑스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실제 학습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글의 위대함은 평생 유럽의 언어 정책을 만져온 저를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 속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15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왕,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와 설계 도면이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기적의 문자는 프랑스 청년들에게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되는 과학 그 자체로 다가갑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발음기관의 모양과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이 직관적인 자영조합 원리를 깨닫는 순간 프랑스 청년들의 입에선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몇 시간 만에 낯선 문자를 스스로 조합해 읽어내려가는 기적 같은 성취감이 초기 학습자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문자를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느낌입니다. 라며 경탄하는 청년들의 모습 앞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문화적 패배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놀라운 한글의 위력은 이제 파리의 장벽을 넘어 벨기에 브뤼셀, 독일의 베를린과 뮌헨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의 대학가로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각국에서 날아오는 교육 데이터마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학생들의 압박에 수강 신청 버튼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는 보고가 빗발치고 보수적이던 유럽의 언어학계와 언론들은 이 초유의 대격변 앞에 엄청난 충격을 뒤집어쓴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막아서던 유럽의 콧대 높은 문화 강대국들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자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는 이 통쾌하고도 가슴 벅찬 역전극의 실체가 숫자를 넘어 거대한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파리의 한 노천 카페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커피 향 사이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아주 기적 같은 단어 하나가 심장을 강렬하게 때립니다. 한국어 중급 과정 끝내고 나면 너는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다른 한 청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하는 중입니다. 나? 당연히 교환학생 신청해서 서울로 가야지.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서울뿐이야.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에서 불어로 울려 퍼지는 서울이라는 그 선명한 이름. 그 단어 하나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제 가슴 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무서운 전율이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청년들은 국가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대학 당국이 등 떠밀어 앉혀놓은 의무의 노예들도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위대한 문화 콘텐츠에 스스로 매료되어 문을 열었고 한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와 마침내 자신의 인생 경로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통째로 틀어버린 자발적인 개척자들인 셈입니다. 그들이 수강 신청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며 보낸 그 수많은 신호는 단순한 유행의 고착이 아니라 필요를 스스로 내재화해 나가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실용성 없는 것에는 단 1분도 투자하지 않는
이 철저하고 차가운 프랑스의 청년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단순한 문화 소비의 도구를 넘어 자신의 삶을 지탱할 강력한 실용 언어이자 직업 언어로 완전히 전환해 나가는 대격변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이력을 추적할 때마다 제 눈앞에 펼쳐지는 데이터의 실체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일부는 학점 교환이 인정되는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 밤을 새워 입학 서류를 준비하고, 또 다른 청년들은 유럽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기업, 제조, 전자, 뷰티, 콘텐츠 분야의 채용 공고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며 자신의 이력서 맨 상단에 한국어 구사가는 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자랑스럽게 적어놓는 중입니다. 유럽법인의 채용 담당자가 제게 던진 한마디는 이 위대한 역전극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중간 통역 없이 대한민국의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접근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를 현지 언어로 매끄럽게 옮겨내는 번역가와 자막, 작업자, 현지화 전문가라는 새로운 시장의 구조까지 이 청년들의 손으로 직접 창출해내며 유럽의 일자리 지형을 통째로 재편하는 중입니다. 보통의 언어는 시장이 먼저 요구해야 교육이 겨우 따라가지만 우리 한국어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적적인 순서가 작동합니다. 콘텐츠 소비가 먼저 밀고 들어와 언어 학습자를 만들고 그 학습자들이 무서운 압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그 시장이 다시 다음 세대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완벽한 자기 강화 구조를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충격이나 자극이 없어도 내부의 강력한 순환 엔진을 통해 스스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 무서운 생명력. 파리의 한 대학 복도벽. 수많은 강대국의 언어 안내문 사이에 아주 당당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란히 걸려있는 한국어 강좌 안내문을 바라보며 저는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저의 오만하고 좁디 좁았던 전제를 완전히 내려놓은 채 묵묵히 백기를 들어 올립니다. 제도가 언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어를 살리며 그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인 건 오만 권력의 정책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와 한글의 힘이었다는 엄숙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유럽의 강의실들이 선언도 없이 소란도 없이 오직 청년들의 정직한 수강 신청 버튼 소리로 조용히 바뀌어가던 그 위대한 기적. 데이터가 가리키던 그 찬란한 방향을 제가 마침내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파리의 하늘 위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격이 눈부신 번개처럼 내리꽂히며 거대한 역사의 새 장을 활짝 열어젖힙니다.